생산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필요할 것 같아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산 기계들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창고에서 잘 잠자고 있나요? 네.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햇섭시 성사 피행기업 푸더스의 전용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산 환경 분석 그 두 번째 파트로 작업장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환경 분석 그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생산 기계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어떤 그런 점들과 그 다음에 작업실에 생산 라인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설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생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제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을 고민하는 경우와, 그리고 기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구입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또 두 가지한 상황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그동안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제조에 입문하게 된 그런 상황과, 또 다른 경우는 기존에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기계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조를 처음 해보는 그런 상황의 경우는 사실 고려해야 할 그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손맛을 담은 음식을 조리하는 것과 많은 양의 음식을 제품으로 만든 제조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제조는 유통기한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와 그는 어떤 레시피 개발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 양념이나 첨가물과 불의 세기 등등 이렇게 모든 레시피를 다시 다 검토해야 할 겁니다. 이때 기계 없이 제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 공정을 가급적 손수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 나중에 기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되게 빨라져서 나한테 꼭 필요한 기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계 없이 제조에 도전하는 것을 두 번째 이 경우는 아까 그동안 만들어 보지 않았던 제품 생산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꼭 기계를 구매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새 기계보다는 중고 기계를 구매해서 신규 아이템 개발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고 기계를 사서 직접 수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져서 나중에 새 기계를 살 때 기계를 그 고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기존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를 사러 갈 때 먼저 그 기계의 성능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 기능을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설비의 어떤 아쉬움도 이렇게 정리해 보고, 또 인터넷으로 기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후에 기계 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생산 기계 업체 영업사원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최신의 설비와 장비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있으면 좋은 기능이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이렇게 불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갖춘 어떤 비싼 장비를 사게 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이동을 위한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매장에 아반떼를 사러 들어갔다가 그랜저를 끌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설비를 구매할 때 다양한 품목을 그 생산 가능한 기계인지 그런 여부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획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없을 때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또 기존 설비와 호환성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나 수도, 스팀 같은 어떤 유틸리티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부하가 생겨서 설비가 이렇게 다운되거나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꼭 호환성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 설비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향후에 활용할 공간을 고려해서 생산 라인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생산 설비 라인 그 주변에 기계 보수나 청소 세척을 위한 여유 공간이 반드시 이렇게 확보돼야 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공정을 위해 필요한 대기 공간, 즉 공정 전후 대기 공간을 예측해서 설비를 배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작업실에 그 라인을 배치한 도면, 즉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평면도만 보지 말고 기계를 정면에서 바라본 플로 다이어그램도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나 보수를 위한 그 설비의 상부나 천정 상부 공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산 장비의 반입 또는 고장 수리를 위해서 반출하기 위한 동선을 꼭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기계가 고장나면 문이 작아서 기계가 나가지 못해서 벽 전체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산 라인 배치는 크게 어떤 일자 라인과 그 다음 U자 타입, 뭐 C자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라인 배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있는 그 저희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생산 설비 구매할 때 그 고려해야 될 상황과 그리고 생산 설비 라인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한 설계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나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자주 보게 되는 시공사와 건축주가 벌이는 어떤 시비 원인을 이렇게 찾다 보면 대부분 설계가 완벽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으로 해결하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됐을 때 법의 판단 기준 역시 설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설계는 공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이기에 일반적인 설계와 해썹 대응 공장 설계 업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